대구교육박물관의 김정학 관장님과 함께 불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죠. 김정학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군의군의 대구 통합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네. 삼국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했었는데요. 많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도가 돼가죠. 이거 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는 삼국유사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네, 재미나게 지내고 왔는데 네, 이걸 잘 보존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력들이 많이 네. 필요하니까 그건 정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네. 잘 되기만을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아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금방 박차고 빨리빨리 그러니까요. 진행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이게 옥을 주었는데 네. 그게 갈아야 옥이 되거든요. 음. 그냥 여기 안에 옥이 들어있어 그러면 네.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그걸 옥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늘 이제 관장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듣는 게, 사실 이게 보다가 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찬찬히 이제 알려주는 여러 방법들이 많이 생겨야 많이 이제 피부로 접하게 되고 네. 이래야 이제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관장님 뵐 때마다 가슴이 뭔가 이렇게 쿵쾅쿵쾅 뛰면서도 먹먹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국유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삼국유사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책을 통해 모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컨텐츠가 삼국유사에 비롯되었다고 얘기해주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네. 그게요,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여정 같아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조금 알고 있다고 했는데 네. 관장님이 이야기하고 나서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게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이제 꼼꼼하게 챙겨 보다 보면 삼국유사는 오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춤, 뭐 댄스, 미술, 문학, 음악, 뭐 그다음에 이야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전부 뭐 삼국유사를 보고 착안을 했다. 뭐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알아서 사실 이게 다 삼국유사에 들어있으면 삼국유사는 정말 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네. 그렇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네.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장르로 퍼져나간 삼국유사를 꼼꼼히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하게 뭔가를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삼국유사를 느끼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삼국유사의 144개의 이야기 중에서요. 네. 문화작품으로 재탄생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저는 이제 문학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 조신설화를 가지고 중편 소설 꿈이라는 중편 소설을 써요. 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신상옥 감독이 영감을 얻어서 영화 꿈을 찍게 되죠. 신영균 네. 주연의. 오. 그런데 이제 향가를 두고 보면 향가는 시인이신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이 헌화가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네. 자기가 시를 한 편 써요. 노인 헌화가라는 걸 쓰고 그걸 소설가 윤대영 씨가 그걸 받아서 또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헌화가가 미당 서정주 선생이 신라초라는 시집에 향가 14수를 가지고 다 자기 시를 쓰거든요. 그 중에서 윤대영 소설가가 그 노인 헌화가를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써요. 신라의 푸른 길. 이게 중편집 남쪽 계단을 보라라는 작품에 실려 있는데 문인들이나 우리나라 그 문학평론가들이 한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이 바로 신라의 푸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끝내주는 소설 작품입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신라의 푸른 길 찾으면. 그래서 신라의 미여식을 탐구하는 최고의 미문이라는 찬사와 함께 이제 고속버스 속에서 상상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 짧은 소설이 경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7번 국도를 네. 주인공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그 옆에 안전
이제 3의 인물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수로 부인을 생각하고 헌화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임혜정가에서 한 노인이 꽃을 따서 수로 부인을 가져다주는 그 상상을 현대식 언어로 풀어낸 건데요.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네. 짧은 소설은 빨리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김정학 관장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김정학 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막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하나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필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좋은 문장들입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삼국유사가 영화의 밑그림이 된 경우도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상옥 감독의 꿈이 네. 이제 조신설화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대구 출신 배창호 감독의 꿈, 황신의 배우의 데뷔작입니다. 네. 이것도 조신설화에서 가져왔고, 이명세 감독의 개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 영화인데 이것도 근본 그 얘기 줄기는 삼국유사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김지훈 감독,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 그리고 그 강동원 주연의 전우치, 네. 최동훈 감독이 했던 이것도 표운대덕과 만파식정 얘기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다 삼국유사에서 그 근본 얘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환타지 영화에는 무수히 많이 차용되었죠. 네. 그래서 그게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국유사를 가지고 영화의 밑그림을 그린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 향가 14수가 예.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어 콘텐츠로 존재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삼국유사가 소중하다는 것은 삼국유사 안에 우리 향가 14수가 남아서 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라의 노래가 향가인데 14수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니까 혹시 이주일의 인기가요 이런 것처럼 네. 가요 탑10 이런 것처럼 정말 향가 탑10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이런 선생님이 고르셨다. 네. 그 당시는 최고의 인기곡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노랫말이 있으니까 뮤지컬의 뮤직 넘버로 많이 쓰이거든요. 찬 기파란가라든가 네. 모 죽지란가라든가 이런 뮤지컬들이 많이 탄생이 돼서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랫말을 지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국악방송에서 이 향가 14수를 가지고 국악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작곡하고 연주해서 음반으로 만들어서 큰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가가 시는 남아있지만 노랫말은 남아있지만 멜로디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네. 새로운 현대 감각에 맞게 국악풍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대중가요에서 이 향가를 좀 차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랩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댄스곡은 아니더라도 네. 뭐 리듬 앤 블루스라든가 소울이라든가 컨트리라든가 발라드 노래를 만들면 제망매가 같은 노래는 눈물 펑펑 쏟는 노래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대중가요에 좀 경도되어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향가로 가지고 노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 공부하러 외국에 가서 유학도 많이 하고 네. 그들의 문물을 가지고 와서 또 네. 여기에서 또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그게 마치 엄청난 대단한 작품이냐 네. 그거에 관심을 막 네. 끌게 하고 하는 게 어느 때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더 귀한 네.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겠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처럼 외국의 유명 작품들 중 힘있는 옛 이야기가 변한 경우를 좀 가르쳐 주신다면요. 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 이거는 이탈리아 베로나가 무대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몬테규가와 카플레카의 서로 네네. 그 서로 악연들을 그리는데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것을 셰익스피어가 지어낸 이야기가 뉴욕으로 건너가서 네.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탈리아가 뉴욕으로 바뀐 거고 두 가문이 두 갱 집단으로 바뀐 것. 그러니까 이야기의 얼개는 같은 거죠. 그리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오페라가 푸치니가 원작인데 이것을 뉴욕으로 가져가서 뮤지컬 렌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라보엠에서는 그 두 연인이 결핵을 앓고 있다면 이 렌트에서는 에이즈를 앓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이라든가 이런 환경은 달라졌지만 이야기의 근본 줄기는 같은 것. 그래서 이걸
오래된 저작권이 없어진 이야기를 이제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라면 보통 우리가 아는 서유기, 네. 뭐 이솝 우화, 아라비안 나이트 또는 본생경이라고 하는 자타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삼국유사도 정말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 중에서 아주 어떤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작품의 생명력은 이야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오래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알찬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삼국유사가 큰 강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오감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을까요? 더 많은 분들이 삼국유사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삼국유사의 대중화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그 대중화를 보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편화라는 것은 조금 포퓰러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대중화라는 게 세계인들이 다 즐기는 세계화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군요. 글로벌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K-한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BTS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돌. 네. BTS가 아리랑을 불러서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아리랑은 3박자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그 가장 대표되는 박자는 4분의 4박자예요. 네. 그래서 이 3박자 음악을 4분의 4박자로 편곡해서 BTS가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훅 빨려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우리는 세마치 장단으로 가지고 네. 민족성을 갖고 있다면 세계성은 4분의 4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감독이 연호랑 세오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아. 이런 현실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감독들도 그 최근에 뭐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영화들도 실제로는 이 영화 감독이 스웨덴 추리 소설 뭐 마르틴 베크라는 이 작품을 보고 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이제 감독들도 삼국유사를 보면서 야 재밌다 이거 제망매가 이거 재밌다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아유, 그럼요. 그럼 그럴 수 뺏기게 있을 것 되니까 네, 네. 우리가 잘하면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김용학 관장님께서는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남들도 똑같이 그 관장님과 함께 기막힌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걸 뭔가 내놓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만 눈 밝은 분들은 금방 캐치하잖아요. 그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삼국유사의 세계화도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은 네네. 하셨지만 그래도 기대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인류의 한 80%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네. 아, 그리고 번역의 뭐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네. 그 수준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책이 번역이 되어 있네라고 세계인들이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화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화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류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고쳐줘 가면서 같이 컨텐츠를 어울려서 동사섭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사서업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하고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스며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교육박물관의 김정학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